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 간식으로 자주 접하는 과일 말랭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랭이라고 하면 흔히 감 말랭이, 사과 말랭이, 배 말랭이, 망고 말랭이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 간식으로 감 말랭이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즐기고, 또 다이어트 간식으로는 망고나 파인애플 말랭이를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과일을 말리면 과연 신선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영양소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맛이나 편리함 차원을 넘어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 말랭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영양소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이점과 주의점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 말랭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탈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을 햇볕이나 바람 혹은 기계적 열을 이용해서 날려보내는 것이죠. 물이 빠져나가면 과일은 점점 쪼그라들고 식감은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리고 보관성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자연 건조, 즉 햇볕에 말리는 방식을 썼지만 지금은 위생이나 효율을 위해 열풍 건조, 동결 건조 같은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건조 방식에 따라 영양소의 손실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과 빛에 약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이섬유나 미네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랭이 과일은 비타민이 줄어든 대신 섬유질이나 미네랄이 더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 말랭이를 보겠습니다. 생감에는 비타민C가 꽤 들어있지만 말리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당 성분과 식이섬유가 농축되어서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철분과 칼륨 같은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나 혈압 조절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사과 말랭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사과의 비타민C는 대부분 손실되지만 사과 껍질에 들어있던 폴리페놀이나 퀘르세틴은 꽤 안정적으로 남아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망고 말랭이도 그렇습니다. 열풍 건조 시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잘 남아있지만 비타민C는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말랭이는 생과일과 영양소 구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지 완전히 영양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 말랭이가 몸에 좋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보관성과 휴대성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신선할 때 영양가가 가장 높지만 쉽게 상할 수 있고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랭이로 만들면 수분이 빠져서 무게가 줄고 상온에서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에게 좋은 간식이 됩니다. 둘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과일 껍질이나 섬유질은 건조 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말랭이는 수분이 사라진 대신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등산이나 운동할 때 배낭 속에 말랭이를 챙겨가면 손쉽게 당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항산화 물질의 보존입니다. 비타민C는 줄어들지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은 오히려 농축되기도 하므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과일은 원래도 당이 많은데 말리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이 더욱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과일 한 개 분량의 당을 작은 말랭이 몇 조각만으로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체중 조절 중인 분들은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첨가물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말랭이 제품 중에는 맛과 보존성을 위해 설탕을 추가하거나 이산화황 같은 보존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말린 망고나 파인애플은 설탕에 절여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과일 본연의 건강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는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말랭이는 끈적끈적하고 당분이 많아서 치아에 잘 달라붙습니다. 자주 섭취하면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먹은 뒤에는 물로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리프레시 삼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겨울철 간식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곶감이었습니다.
감을 따서 곶감으로 만들어두면 겨우내 달콤한 간식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곶감은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귀한 선물로도 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이 길에 나설 때 부모님이 곶감을 싸주며 합격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또 곶감은 약재로도 쓰여서 기침이 잦을 때 다려 먹기도 했다고 하니 단순한 간식을 넘어선 소중한 건강식품이었던 셈이죠. 현대의 말랭이 간식도 사실 이런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과일 말랭이별 영양 변화를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감말랭이는 항산화 성분인 탄닌이 줄어들면서 떫은 맛이 사라지고 당분이 크게 늘어나 달콤한 맛이 강해집니다. 사과 말랭이는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잘 보존되며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배 말랭이는 수분이 빠져도 소화를 돕는 성분이 일부 남아있어 소화가 약한 분들께 좋은 간식이 됩니다. 망고 말랭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파인애플 말랭이는 브로멜라인 효소가 일부 남아있어 단백질 소화에 보탬을 줍니다. 다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신선한 파인애플보다는 효소량이 적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건조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열풍 건조는 비교적 빠르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지만 열에 취약한 비타민 C와 효소가 손실됩니다. 반면 동결 건조는 영하의 온도에서 수분을 승화시켜 없애는 방법으로 영양소 보존이 가장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생산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동결 건조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바삭바삭한 식감의 동결 건조 과일칩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거의 생과일과 가까운 영양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랭이를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작은 주먹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는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면 과일 본연의 단맛만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말랭이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을 곁들여 먹어야 장 속에서 원활히 소화 흡수됩니다. 넷째는 다양한 과일 말랭이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각각의 과일이 가진 장점이 다르므로 한 종류만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섞어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 말랭이는 신선한 상태에서 비타민C 같은 일부 영양소는 줄어들지만 섬유질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은 비교적 잘 보존됩니다. 오히려 농축된 성분이 장 건강과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분이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필요하고 시중 제품의 첨가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과일 말랭이는 적절히 활용하면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식이 당기실 때 과자나 빵 대신 말랭이를 선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건강과 맛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